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콜로라도 대 매츠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경기가 원래 좀 뒤쪽 경기였다 앞으로 밀렸나봐요. 좀 일찍 시작한다고 하고, 이게 피터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에 피터슨이 선발로서는 거의 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본래 3개에다가 지금 시즌 방어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은 모습만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구력도 형편없고 여러가지로 안 좋은데, 요즘 매치도 선발진에 막 스카트 같은 애들 쓴다든지 뭐 영입해온 애들 써보고 뭐 이러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선발이 별로 없는데, 어제가 그나마 클레이 홈즈가 지금 제일 믿을만 하거든요. 근데 일단 피터슨이면은 확실히 좀 처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피터슨 다음에 막 션 머나야 같은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이어서 쳐맞고 말해서가지고, 오늘 매치도 진짜 선발진 운영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좀 콜로라도다 보니까, 쿠어스필드다 보니까 이런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선수들이 좀 장타 같은 건 안 맞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있지만, 뭐 피터슨은 딱히 요즘 뭐 장점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원래부터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도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스가노, 의외로 스가노가 잘하고 있죠. 제가 이제 콜로라도 투수 코치에 대한 얘기를 매번 하는데, 근데 스가노도 좀 연차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선 별로 없지만 워낙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치기가 어려울 텐데, 지난번 경기는 이제 포심보다도 스프리나 슬라이더 이런 것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투수 코치가 원하는 방향대로 피칭을 했었고, 뭐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저는 사실 쿠어스필드에서는 고생할 만한 그런 타자, 그런 투수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쿠어스필드다 보니까 콜로라도도 늘 이제 홈에서는 빠따가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조금 더 언더오버상으로 오바로 가는 게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글쎄요, 그냥 콜로라도가 지금 불펜도 여지껏 좀 좋았다가 요즘엔 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시리즈 때 불펜들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에 반해 지금 빠따는 일단 미치모니하게 완전 미친놈처럼 하고 있고, 럼필드나 뭐 이제 존스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괜찮더라고. 굿맨도 어제는 좀 못했어도 건재하니까, 뭐 이런 것들 상으로는 저는 콜로라도의 분위기 자체는 지금 매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매치가 홈일 때도 이제 콜로라도가 스윕을 했었는데, 홈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냥 이거는 매치에 빠따가 계속해서 별론 거. 수비적으로도 어제도 이제 막 비셋 같은 애들 뭐 공격에서 또 이제 말아먹고 이런 것도 보니까, 그냥 저는 매치를 좋게 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상으로는 콜로라도가 올 시즌 좀 이제 좌완 투수한테는 고전하고 있다는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홈에서는 뭐 지표는 많지 않지만 좀 안 좋게 찍힌다고 하는데, 그냥 상대가 좀 만만해 보입니다. 피터슨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 그리고 스가노가 의외로 잘하고 있는 거. 근데 스가노는 저는 언제 터져나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긴 하지만, 뭐 지표로는 딱히 뭐 그렇게 막 손볼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경기는 콜로라도도 못 볼 건 없겠다. 그냥 콜로라도의 불펜이 요즘 조금 다운된 거, 그런 게 걱정인데, 기본적으로 빠따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경기네요.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보스턴입니다. 스코발이랑 이제 페이튼 톨리고요. 이 페이튼 톨리가 저저번 경기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아마 양키스전에. 근데 그러더니 다음 경기 또 이제 별로기도 하고, 원래 구속이 잘 나왔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구속 상승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는 2.1마리나 덜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컨디션 여파나 이런 게 있었나봐요. 톨리를 좋게 볼 건 딱히 없을 것 같다. 워낙에 좀 연차가 얼마 안 된 선수이기도 하고 선발 경험이 적다 보니 스쿠발한테는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수발이 지금 방어도 그렇고 조금 그전보단 별론 것 같다. 근데 지난번 경기도 초반에 투런 맞았고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또 잘 버텼었어요. 7이닝이나 먹어주면서 스쿠발 다운 면모도 보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도 꾸준하게 이는 편이었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보스턴전 때, 그때 이제 휴식일이 짧았을 때 이때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나쁘진 않더라고. 통산으로 보면 얘도 좀 보스턴한테 약한 면모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좀 토미존 수술 이전 그때 성적도 많이 있어서 딱히 뭐 스쿠바를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6.5를 받았는데, 일단 스쿠바 경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보스턴 빠따가 워낙 별로라? 뭐 그런 것까지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보스턴은 홈이랑 원정 중에 원정으로 하면 오바가 조금 더 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솔직히 6.5는 좀 건드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스쿠발도 아주 100%는 아니라고 보지만 6.5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굳이 본다면 뭐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대 토론토, 닉 마르티네즈랑 이제 라우어가 나올지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토론토도 지금 선발진에 빵꾸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라우어일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차례상으로는 라우어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닉 마르티네즈 지금 방어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면모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티네즈도 살짝 원래 이 정도 급까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이래 좀 잘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데, 지금 닉 마르티네즈도 일단 뭐 바비비도 꽤나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잔류율이 91.5%로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은 위기에 비해 이런 좀 실점은 좀 적게 한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어율과 FIPR 괴리, 아무래도 닉 마르티네즈가 뭐 삼진 잘 잡고 이런 유형은 아니다 보니 거리는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닉 마르티네즈가 못하진 않죠. 원래부터 좀 이닝 소화 능력이나
좀 올드스쿨다운 면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7이닝이나 먹어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템파베이가 좀 내볼 만한 선발이다. 지금 가용 가능한 선발진 중에서는 좀 안정감은 있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성적이랑은 별개로 뭐 제구력도 좋고 이게 토론토의 빠따가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뭐 나쁘지 않게 쳤는데 이거를 뭐 11안타 치고도 3점에 그친다든지 뭐 그런 날들이 종종 있습니다. 홈런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템파베이는 지난 뭐 샌프란시스코전과 시리즈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언더 양상이 많이 짙어요. 오늘 7.5를 받았는데 7.5 기준으로도 8경기 연속으로 언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오늘도 선발이 꽤나 길게 갈만도 해. 저도 언더 같은 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닉 마르티네즈는 좋은데 템파의 빠따도 걱정되고 반대로 토론토 역시 지금 빠따가 저는 뭐 균일하진 않다고 봐서 그런 거까지 살려서 템파가 솔직히 이게 정배면 맛은 별로 없거든. 난 역배 받으면은 한번 템파를 볼까 했는데 정배라 가지고 좀 맛은 없고 템파 쪽이나 뭐 한점차 게임 언더 이런 좀 언더 양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치열하게. 다음은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젠슨 정크랑 놀라고요. 뭐 젠슨 정크는 제가 몇 번 작년부터 얘가 이제 선발진에 합류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었는데 작년에도 후반기에 합류하고 나서는 꽤나 좋은 면모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크게 털리는 면모도 아니었고 어쨌든 직전 경기 다드스 상대로도 6이닝 무실점이나 했었다. 삼진다는 능력이란 건 없어도 뭐 좀 억제 능력 이런 것들은 괜찮긴 하더라고요.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안 주고 또 직전 경기도 다저스를 잘 막았을 만큼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에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한번 좀 고전한 거 말고는 대체로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놀라는 많이 문제죠. 이제 놀라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 본인의 면모를 보여줬던 건 2024년인데 그때 이제 놀라답게 200이닝 먹어주고 볼넷 많이 안 주고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 전 시즌에도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러더니 직전 시즌 때 5.89라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즌을 보냈다. 뭐 놀라가 이게 연차가 많은 건 아닌데 플레잉 타임이 좀 길은 편이에요. 여태 이닝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장이 난 건지 일단은 구속도 매년 좀 저하되는 게 보인다던가 여전히 이제 좀 제구력 같은 게 원래 강점이지만 지금 벌써 13개 볼넷이 있거든요. 피홈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냥 놀라는 본인의 이런 약점들만 많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놀라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한테도 최근 6경기 동안 그전에는 같은 지구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최근에 6경기는 좋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더라. 홈런, 약점 같은 거 많이 좀 노출되고 이러면서 지금 요즘에 필라델피아 연패 끊고 여러 가지 좀 저력을 보여오고 있는 거는 맞아요. 어제 경기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역으로 선발차가 나지 않았냐. 페덱이나 루사르도 이 구도는 아무래도 루사르도가 많이 유리하겠죠. 그런 구도였다면은 오늘은 필라델피아가 딱히 선발진의 이점은 오히려 좀 후달리는 편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 저력보다 선발 차이 그냥 놀라가 못하는 거 그게 좀 커 보이더라고. 여기 있는 지표 같은 것들로 딱히 뭐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건 없고 저는 마이애미가 역배 받았으면 역배를 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 막 역마연 같은 것까지 도전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도전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뭐 놀라가 제가 마이애미 팀이 많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마이애미 남아있는 타자들한테는 뭐 기록이 많지는 않더라고 할지라도 피안타율이 너무 안 좋고요. 뭐 피장타율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기대 가중 출루 이런 2차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다. 이런 까지 더해가지고 저는 마이애미를 좀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키스 대 볼티모어인데요. 슐리틀러랑 바진이네요. 일단은 슐리틀러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 자, 슐리틀러는 지난 이제 올 시즌 7차례의 선발 등판 가운데 41.2이닝에 삼진 같은 거는 아메리칸 리그 공동 선두라고 하고 방어율도 매우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모들이 많이 보입니다. 커리어 상으로 얘가 이제 2.43이라는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1968년 이후로 양키 선발이 이 21번의 첫 선발 중에서 가장 낮은 방어를 보인 거라고 합니다. 아마 역대급 출발이라는 거겠죠. 반대로 쉐인 바즈 제가 얘는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는 5.2이닝 동안 1실점으로 나름대로 호투하기도 했었습니다. 안 좋은 날에도 이닝 먹는 능력은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좋지만 얘도 이제 포심에다가 너클 커브 같은 거를 많이 썼는데 지난번 경기도 너클 커브에 이런 좀 타구의 속도 이런 것들은 좀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즈는 좀 리스크가 있다. 여기다가 또 바즈는 양키스한테 굉장히 약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산 양키스한테 6경기 동안 21.1이닝 일단 이닝도 못 먹었고 방어리나 이 피홈런과 볼넷 그냥 바지의 안 좋은 점들이 매우 부각되는 그런 구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바지도 대 양키스전이 굉장히 안 좋게 찍혀요. 현재 양키스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 피안타율도 아주 높고 뭐 이런 기대 장타율이라든지 2타 지표가 아주 안 좋게 찍힌다. 반대로 슐리틀러는 많이 남았어도 볼티모어한테 좋은 면모들이 많이 좀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일단은 뭐 양키스를 좋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러운 거라면은 양키스에서 지금 가장 폼이 좋은 타자가 벤 라이스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때 얘가 이제 안타 치고선 아마 1루 출루를 하다가 그때 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햄스트링 부상인가 이래가지고 좀 양키스도 비상에 걸렸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스탠튼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벤 라이스가 지금 폼이 제일 좋은데 부상당한 거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 요즘 홈런 거의 뭐 연일 치는 거 같고 그런데 양키스도 빠따에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만은 합니다.
합니다. 그래도 뭐 상대한테 이제 강한 면모가 있다든지 또 양키스는 이제 홈일 때가 특히 오버가 더 많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점수가 일단 많이 생산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불펜마저 양키스가 유리하다. 거기다 뭐 이렇게 2차 지표 같은 이런 컨디션 OPS 상으로도 볼티모어가 원정에서는 안 좋다는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양키스를 좋게 볼 만한 매치 같아요. 좀 이제 약간 거슬리는 거는 벨라이스의 부상인데 어쨌든 어제도 양키스가 프리드가 조금 고전했던 그런 선발 구간 지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많은 득점들을 더해줬잖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선발도 믿을만하고 양키로 많이 쏠릴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지금 이제 중부지구의 1, 2등을 달리는 그런 팀들이에요. 참 이제 좀 치열할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랑 이제 패티라는 선수가 나와요. 체이스 패티는 얘도 이제 작년에 몇 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근데 전부 다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안 좋았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능력 같은 게 보여가지고 올린 셈이다. 뭐 이러는데 일단은 신시내티가 지금 안 그래도 좀 어린 선발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길러내고 있는 선발들에다가 아직까지 뭐 로돌로가 없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빵꾸가 나서 올린 건데 헌터 그린도 없으니까 사실 근데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죠. 여지껏 뭐 보여준 것도 없다 보니 지금 그리고 컵스 빠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에드워드 카브레라 영입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좀 이닝을 못 먹는다거나 은근히 좀 실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필라델피아던 7이닝을 먹은 것도 이것도 그때 5실점을 했는데 사실 자책점은 3점이다. 수비발을 못 받았다던가 뭐 이런 것도 좀 껴있어가지고 그래서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직전 경기도 뭐 싱커 같은 거 구속 잘 나오다던 이랬는데 오시는 사실 이제 체인점이나 포심이 예년에 비해서 구속이 조금 떨어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결국엔 좀 올라올 만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 경기가 또 이제 11.5씩이나 받았는데 이 경기도 이제 좀 바람이 리글리 필드인데 바람이 좀 외곽 쪽으로 분다더라 이래가지고 좀 높게 받은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그래갖고 11.5를 받았는데 어제보다는 근데 경기 후반부에는 좀 바람이 덜 부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 경기 초반에 많이 불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어제 경기 뭐 메리 켈리 나오고 아마 그런 경기보다 이런 경기면 저는 좀 덜하지 않나? 11.5면은 어제보다는 좀 이런 정도 선발이면 언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솔직히 언더보다는 그냥 컵스가 편할 만한 게임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시내티도 그동안 빠따 페이스 같은 게 은근히 좋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피스는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던가 그냥 컵스는 나쁘지 않아. 예, 장타 적절할 때 쳐주고 어제는 심지어 뭐 안타 개수도 많았고 이랬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컵스를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 신시내티의 빠따력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가 매우 심한 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일단은 컵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한다. 신시내티가 만만히 볼 팀은 아니긴 한데 내일도 어쨌든 신인일 뿐이기도 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뭐 5이닝 정도에 그친 거라서 저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보여준 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켄자 대 클블이고요. 와카랑 바이비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양팀에서는 내보낼 만한 선발들이긴 한데 와카가 시즌 초반에 매우 좋다가 최근 두 경기는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5.1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는 이제 체인지업 같은 것들을 많이 쐈지만은 이런 게 좀 몰리면서 그런 게 홈런으로 넘어간 경우는 있더라고요. 2루타나 3런 이런 거 맞아가지고 좀 실점을 많이 했었고 볼넷도 4개나 뒀습니다. 와카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보단 요즘엔 약간 좀 좋지가 않더라. 근데 일단은 클리블랜드 그래도 좀 이제 물빠따 계열이라고 봐야 되는데 클리블랜드가 보면 또 이제 원정 같은 데서는 좀 빠따가 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언더오버는 실점이 많아져가지고 오바가 많다든지 켄자 같은 경우는 원정보다도 홈으로 왔을 때 제가 지난번 시리즈도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홈으로 왔을 때가 훨씬 더 나아요. 직전 경기도 뭐 어쨌든 승리도 하고 시애틀한테 위닝 시리즈까지 했지만은 원정에서는 6승 12패 홈에서는 9승 7패로 확실히 좀 홈에서의 점수 생산 능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비는 뭐 직전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볼넷도 3개나 있었고 이닝 소화도 별로고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얘가 이제 여지껏 좋았을 때만 봐도 홈이랑 원정에서 홈으로 왔을 때 또 이제 뭐 홈런이나 피안타 이런 게 많이 줄지만은 원정의 경우에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바이비는 원정에서 썩 좋지는 않다. 여태까지 양 선수들이 이제 좀 상대팀을 상대를 했을 때 둘 다 좋게 찍힙니다. 각각 이제 와카도 클브 상대, 바이비도 켄자 상대 때 좋게 찍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닝 소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와카가 조금 더 낫습니다. 특히 최근 8경기 비교적 옛날 성적들은 좀 집어치우고 최근 성적으로 보면은 8경기 동안 2.39 좀 약간 이닝 소화가 약간 아쉽긴 해도 방울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죠. 일단은 최근의 폼으로는 둘 다 저는 별로라고 보지만 와카가 조금 더 별로긴 해요. 근데 좀 바이비의 원정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켄자의 승리를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 솔직히 못 믿겠는데 본다면은 뭐 그렇게 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컨디션 OPS 같은 것들도 켄자가 홈에서 우한 상대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고 불펜 방울 같은 것들은 예전보다 확실히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켄자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입니다. 레히랑 패트릭인데 원래 어제 미러키가 패트릭이 나올 줄 알았는데 로건 핸더슨이 나와서 잠깐 땜빵을 했었어요. 근데도 패트릭보다 핸더슨이 뭐 나쁠 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미러키에 빠따가 못 미쳐가지고 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세인트루이스는 다저스한테 잘 싸웠죠. 위닝 시리즈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이를 좋게 볼 건 없는 선수입니다. 얘도 작년에 뭐 롤리리프로 뛴다던가 올 시즌에 선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직전 경기도 5.1이닝 사실 9피안타에다가 홈런 2번 맞고 이랬으면은 이거보다 실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에 그친다던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점을 덜 한 거거든요. 어쨌든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는 유형 같다. 반대로 체즈 패트릭은 본인의 강점이 커터 같은 거 많이 써먹어가면서 직전 경기는 이제 볼넷이 5개나 있어가지고 출루도 많이 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애리조나한테 충분한 이런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능력 자체는 괜찮다. 작년에도 딱 이맘때쯤까지 되게 좋은 면모들이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뭐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괜찮은 상황이다. 확실히 선발로는 둘 다 뭐 여태까지 보여준 거 많이 없고 하더라도 패트릭의 우세를 보여줘야 되긴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제 미러키에 빠져 균일하지 않다는 건데 단순히 그동안에 뭐 승리뿐만 아니라 저는 쳐줘야 할 때 쳐주고 출루 같은 거라든지 늘 이제 발야구를 잘하는 팀이고 이런 거상으로 미러키가 저는 괜찮다고 봤었거든요. 여전히 근데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데다가 어제 경기도 이제 4안타에 그쳤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누구를 만나도 미러키는 그날 빠따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게 문제인데 사실 세인트루이스는 빠따 폼 자체는 의외로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올 시즌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부지구에서 뭐 꽤나 잘하고 있다던가 사실 미러키보다도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이제 2승이나 더하고 있습니다. 순위로도 세인트루이스가 앞서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한 번 뭐 미러키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은 해요.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그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이 미러키의 올 시즌 이제 빠따가 너무 부족한 거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선발 차이도 그렇고 미러키가 앞서만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미러키의 빠따가 좀 걸림돌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휴슨 대 다저스입니다. 이게 콜튼 고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얘도 이제 그동안 좀 못 나왔었거든요. 올 시즌도 이제 뭐 최근에 콜업돼갖고 길게는 뭐 4이닝까지 마이너리그에서도 최대 5이닝에 그쳤다. 작년에도 휴스턴이 이 선발들이 많이 부족할 때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엄청 나쁘진 않았었어. 오늘도 이제 아마 스티븐 오컬트가 오프너로 나온다고 하고 이후에 운영이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휴스턴이 어떤 식으로 이 마운드를 운영을 할지. 그래서 오늘 일단 좀 마운드가 딸려 보이는 건 사실이죠. 안 그래도 지금 마운드가 밑바닥인데 불펜도 약하고 이게 다 그냥 선발들이 없어갖고 불펜에 이놈저놈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나서는 야마모토다. 직전 경기도 5이닝 4실점. 사실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 올 시즌도 스타트가 나쁜 건 아닌데 직전 경기 마이애미한테도 좀 이제 고전했었던 그런 경기가 한번 있었네요. 볼넷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 다저스가 지금도 빠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가장 직전 경기 이제 로블레스키 경기 때는 10안타 하나 쳐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4점에 그쳤잖아요. 그냥 쭉 보면은 다저스가 한창 좋았을 때 빠따만큼이 아니다. 어느덧 지금 휴선이랑 OPS가 동률이고 애틀랜타한테 이 OPS 1등 자리를 뺏겼거든 다저스가. 요즘에 좀 못 쳐가지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솔직히 다저스가 빠따적으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쉽게 오긴 별로라는 건데 어쨌든 휴스턴 이제 저는 요즘에 휴스턴이 6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야마모토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휴스턴이 제가 매번 말하지만은 많은 안타를 치는데도 득점 전환율이 떨어진다. 그 전전 경기 때는 12안타에 6점이면 괜찮은 거였는데 직전 경기도 10안타 치고도 이거 3점에 그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연속성이 조금 없는 거. 야마모토 정도면은 피안타가 적을 만도 하니까 그냥 그래서 다저스를 보는 건데 아무래도 맛은 그렇게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요. 제가 다른 경기 이렇게 배당이 좀 낮으면 마행 지르거나 막 이러겠는데 솔직히 다저스 지금은 저는 좋게 볼 만한 그런 게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야마모토니까 다저스를 보는 정도고 8.5 기준으로 저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스턴이 계속해서 안타를 많이 좀 치는 거 그게 좀 눈에 들어오고 그래도 다저스의 빠따 포지션은 늘 있으니까 내일도 휴스턴 정도면 만만한 이런 그런 팀이라고 봐야 돼서 일단은 저는 뭐 다저스 쪽이나 오바를 보는데 야 이게 다저스의 빠따가 언제쯤 제 궤도에 보일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천사 대 화싹입니다. 소리아노랑 마틴이고요. 얘네들은 직전 경기 때도 그때 이제 화싹이 홈일 때 맞대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마틴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이닝도 이제 5.2이닝으로 소리아노보다 조금 더 먹었고 소리아노는 그동안 방어율이 진짜 좋았는데 그날 이제 볼넷에다가 피홈런 2개 소리아노는 일반적으로 땅볼 투수고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홈런에 대한 면역이 있는 선수인데 지난번 경기는 홈런을 2개나 맞고 그랬었거든요. 또 이제 뭐 싱커 같은 거 히트 벨로시티 이런 타구의 속도 억제도 잘 안되고 이래서 소리아노가 조금 고전했던 경기이긴 했습니다. 소리아노가 지금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이런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네 소리아노가 지난번에도 홈런으로 실점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솔로 홈런이니까 루상의 주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100%로 찍히는 건데 어쨌든 땅볼 투수임에도 아직까지 밥입이 되게 좀 낮게 찍히고 있고 잔류율도
100%,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인 FIPY 괴리는 상당히 크기도 하더라. 그래서 지금 너무 방어력이 좋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좀 이제 평균에 수렴할 거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 경기에 나온 셈이었었거든요. 반대로 이제 데이비슨 마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뭐 땅볼 유도 비율 투수는 아닌데요. 바비비 기본적으로는 소리아노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303이면 낮은 편이 절대 아니잖아요. 잔류율은 높은 편이야. 좀 운도 따르고 그런 편이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방울이랑 FIP 차례의 괴리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마틴은 확실히 좀 오신 성장세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소리아노도 물론 좋지만은 마틴은 사실 딱히 뭐 운이 크게 따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마틴이 소리아노에 비해서 꿀릴 게 그리 없다고 보는데 마침 지금 빠따적으로도 천사가 약간 좀 헤매는 시기고 화싹은 나름대로 꾸준한 것 같다. 여기 밑에 보면 양팀은요 오늘 7.5를 받았잖아요. 천사는 홈으로 왔을 때 원정보다 4.11점가량 오바로 간다. 화싹도 원정일 때 홈보다도 2.03점가량 오바로 간다. 이래가지고 둘 다 지금 이런 지표들로는 오바로 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좀 애너하임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외곽 쪽으로. 이런 것들 상으로는 사실 7.5여도 언더바가 좀 애매합니다. 이 정도 선발들이면 7.5도 언더를 볼만한데 이런 지표들로는 좀 오바로 찍히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정도 배당이면은 그냥 화싹을 못 볼 게 없겠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5%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고 화싹의 역배가 2배가 넘어간다? 마틴 경기인데? 좀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소리아노. 둘 다 좀 이제 좀 방어는 제 기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소리아노가 조금 더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화싹의 역배 같은 거 7.5는 언더버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건으로는 오바인데 선발 투수들이 그렇게 막 오바를 편해볼 만한 애들은 아니어서 저는 선발을 우선시하면서 화싹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불펜 리스크도 있어가지고 7.5는 좀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시애틀 대 애틀랜타입니다. 로건 길버트랑 이제 JR 리치고요. 자, 일단 길버트 저는 그렇게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2이닝도 못 먹고 지금 뭐 제구 같은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친구의 약점이 뭐 피홈런 같은 거 그리고 피안타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본인의 이 이닝보다도 피안타를 적게 허용하는 그런 면모가 두드러진 선수지만 올 시즌은 이닝보다도 피안타가 더 많거든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JR 리치는 이제 커리어 2경기밖에 안 한 놈입니다. 데뷔전 때 7인이나 먹었어요. 뭐 애틀랜타에서도 내부적으로 순위가 상당히 높은 유망주고 여지껏 마이너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첫 경기 때 7이닝,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5.2이닝 3실점이었었거든요. 그날 근데 상대가 이제 또 스쿠발이었습니다. 뭐 디트로이트 집중력도 있는 날에 JR 리치가 했던 거여가지고 사실 지난번 경기는 볼넷도 많았고 이닝도 못 먹고 아쉬움이 있었다지만 신인 선발한테 그렇게 막 큰 기대치를 걸지 않는 거 생각하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딱히 깎아내릴 만한 성적도 아니고 길버트도 좋은 면모는 아니고 여기다가 지금 애틀랜타는 얼마 전에 이제 쿠어스 필드와의 시리즈를 거치면서 막 세일 경기 때는 그냥 무난하게 이겨준다든지 그 전에 막 그때 이제 6대 0으로 뒤지던 경기를 이거를 8대 6으로 역전을 해버린다든지 직전 경기 또 14안타에 2홈런 이게 직전 경기 때는 이제 심지어 아쿠냐가 부상당했고 없는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조차 콜로라도를 때려 부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애틀랜타가 지금 정말 좋은 분위기에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다저스한테 OPS 1등 타이틀도 가지고 왔고 지금 25승 10패라는 이 성적이 애틀랜타 이제 프랜차이즈 내부적으로 1892년 이후로 가장 좋은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19세기 이후로 지금 가장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냥 나는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애틀랜타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체급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보는데 자 시애틀은 직전 경기 여러 가지 뭐 켄즈한테 낮 경기의 우세라던가 뭐 홈발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도 빠따가 영 맛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졌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애틀랜타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까지 역배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봤었어요. 애틀랜타 그냥 지금 겉보기에 아주 메이저리그에서 폼이 가장 좋은 팀인데 2.18을 받았다? 저는 그냥 애틀랜타를 무난히 좀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애틀랜타는 역배 받았으면 역배를 물어야 되는 팀이라고 보는데 2배를 넘어간다? 솔직히 길버트가 지금 좋은 분위기도 아닌데 시애틀 빠따마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리치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신인 투수라는 거 그런 건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올 시즌 여태까지 2경기 동안 성적은 아주 막 물어뜯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애틀랜타의 역배가 조금 더 옳지 않냐. 7.5 기준으로는 저는 뭐 리치의 리스크도 있고 애틀랜타 지금 빠따 기세나 길버트도 만만해 보여서 저는 오바 쪽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 대 샌디에고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이제 트레버 맥도날드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좀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막바지 때 맥도날드도 그렇고 휘즈넌트나 뭐 덩카이웨 이런 어린 선발들을 많이 써봤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맥도날드는 다저스전 6이닝 2실점, 그리고 콜로라도한테도 7이닝 3실점으로 좋은 면모들을 몇 번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막 선발로 나서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나마 가장 직전 경기 때 5이닝 무실점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뭐 재구적으로 안 좋은 면모라든지, 작년에는 사실 올라왔을 때 재구가 그렇게 막 나쁜 날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재구는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진하는 능력도 그닥이고 땅볼 유도비만 좋다 뭐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사실 뭐 구속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잡아먹을 만한 그런 뭐 경기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작년에 조금 잘했다 그 정도만 좀 볼만한 것 같고, 반대로 랜디 바스케스, 저는 뭐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좋았잖아요. 근데 올 시즌도 이 정도만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거지. 그나마 직전 경기 이제 컵스 만나가지고 그날 이제 5이닝 5실점으로 고전도 하고 볼넷도 많이 주고 구속도 조금 떨어진다던가 홈런도 2개 주고 이랬었는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진 않습니다. 올 시즌은 예년보다도 좀 이제 구속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 좀 괜찮은 시즌 스타트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오히려 여태까지 뭐 양키나 샌디에 거치면서 홈에서 좋고 원정에서 약하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올 시즌의 스타트 상으로는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쿠어스 필드를 7이닝 무실점으로 마친다든지, 지금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요즘 빠따로는 그냥 바스켓스 공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샌디에고도 어쨌든 요즘에 빠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 경기 때 이제 또 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샌프의 현재 상태보다는 샌디에고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선발상으로도 어쨌든 그래도 바스케스가 보여준 건 더 많다고 봐야 되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영 별로인 거, 이게 좀 크게 다가오거든요. 8.5 기준에 언더도 괜찮고, 뭐 바스켓은 일단 믿을만한데 맥도날드도 능력이 아주 없진 않아 보이더라. 최근에 마이너리그 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겠지만, 둘 다 빠따가 영 별로라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샌디 쪽이나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NBA도 이제 두 경기 다뤄볼 텐데, 솔직히 이제 2라운드 왔으면은 느바 플레이오프는 배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첫 경기이기도 하니까 많은 것들이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 뭐 뉴욕 대 필라델피아 뭐 같은 지구기도 하고 올 시즌 4번만 하는데요, 2승 2패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게임들이 그 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만난 게 2월 11일이다 보니까 이때면은 뭐 엔비드나 조지가 뭐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일이 없을 때고, 메시도 폼이 조금 꺾였던 그때라서 뉴욕이 쉽게 이기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 내내 사실 뭐 뉴욕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뉴욕 닉스는 애틀랜타와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타운스를 살려 쓰는 거나 브런슨한테 다니엘스를 떼내가지고 브런슨이 마지막 경기 때는 매우 좋은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아누노비가 그 시리즈 내내 좋은 면모를 보였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뉴욕 닉스가 지금 아마 동부에서는 가장 강한 전력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진짜 어려울 만했던 보스턴을 꺾고 올라온 거, 사실 보스턴이 마지막에 테이텀도 없었고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스턴을 되게 어렵게 하면서 올라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드도 지금 상태가 맹장 수술도 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도 분명 있었고요. 조지도 자이반 타이반으로 약물 그런 것 때문에, 도핑 때문에 좀 올 시즌 많이 못 뛰었다 보니까 지금 플레이오프에서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에지컴도 지금 좋고, 그리고 메시가 약간 부활을 했었잖아요. 마지막 경기 때 7차전 때 30점이나 넣으면서 또 이제 메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보스턴보다는 뉴욕이면 좀 할만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런 거부터가, 필라델피아가 이미 보스턴도 꺾고 2라운드에 올라온 거, 이거부터가 저는 기대치를 초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매한 것 같아. 저는 뉴욕 닉스가 지금 동부의 남은 팀들 가운데 전력이 가장 좋다, 파이널 진출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지만 1차전인 만큼 솔직히 뭐 가기엔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7.5 받았으면은 이게 필라델피아의 현 상태를 잘 모르겠어. 네, 저는 일단 뭐 필라델피아 뭐 프림 보는 수준인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다 213.5도 오바를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1차전은.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미네소타인데요. 이거 역시 되게 어렵죠. 일단 올 시즌 내내 미네소타가 나름대로 잘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게 1승 2패가 그 마지막 경기가 1월달이다 보니 샌안토니오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좋은 면모도 보이고 이랬었는데 다 그 전에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좀 이제 그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원포지션 게임이었다, 타이트한 게임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양팀의 이런 맞대결, 시즌 맞대결은 별로 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가 이후로는 아주 뭐 궤도에 오른 면모를 보여줬다는 거, 그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는 7차전까지 미네소타는 되게 좀 그 시리즈 끝까지 갔던 반면, 샌안토니오는 진작에 좀 이제 시리즈가 끝났다 보니까 휴식일도 많이 있었고,
있었고 반대로 윈스턴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디빈첸조나 앤트맨을 좀 잃었던 거. 앤트맨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방 복귀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도슨무도 지금 큐셔블이 계속해서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기 때는 맥다니엘스가 아주 뭐 캐리하는 면모도 보여주고 이랬지만은 그냥 미네소타가 덴버에 대한 이런 수비 플랜을 아주 잘 짜왔는데 글쎄요 샌안토니오 상대로는 어떻게 좀 상대를 할지 그냥 이미 뭐 미네소타 자체가 이 정도 멤버 결장에 덴버를 꺾어 올라온 것도 이것도 기대치를 엄청 초월한 거긴 하잖아요. 이게 미네소타의 공백이 너무 심한 거 그래서 13.5를 받은 건데 일단은 언더에 대한 생각? 그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도 포틀랜드가 되게 좋은 수비팀인데 얼추 좀 이제 언더 게임도 덜어 있었었죠. 미네소타는 아무래도 지금 공격에 많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득점 기대치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확실히 뭐 덴버보다는 샌안토니오가 수비적으로 단단하고 뭐 그런 팀이에요. 일단 언더는 좀 생각해볼 만하고 현실적으로 13.5를 받은 거는 굳이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더만 좀 생각해 볼게요.